자,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6, 7, 8단원이고요. 6단원 화학변화의 내용은 3가지예요. 산화환원, 산과염기, 중화반응. 이 2가지는 최근에 실험까지 했으니까 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우선 산화환원이라는 거는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었어요. 산소가 결합했느냐, 잃어버렸느냐, 이거에 관련된 반응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산소의 등장이 우리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3가지가 바로 이거였죠. 맨 처음에 지구상의 생물은 우주에서 오는 유해 자외선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바닷속에서만 생물이 살고 있다가 드디어 바닷속에 있는 원시 해조류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산소가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을 만들게 되고, 산소는 화학식으로 원소기호로 O라고 쓰고요. 오존층은 화학식으로 O3가 돼요. 얘가 유해 자외선을 막아준다고 했죠.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래서 육지로 생물이 올라오면서 살게 됐고 엄청나게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광합성을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뒤쪽에도 나오긴 하지만 광합성의 반응식은 여러분들 라벨지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재료로 써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이 화학식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C 6개, H 12개, O 6개.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산소였죠. 이때 만들어내는 산소가 여기에 쓰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연소라는 건 산소하고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태운다라는 거죠. 화석연료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거의 대부분 모두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성분들이 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라는 내용도 뒤에 나오는 단원하고 연결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 철의 재련은 원래 공기 중에 있는 철광석이라는 물질에서 순수하게 철을 뽑아내는 작용이 되는 거죠.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철광석은 산화철이에요. 즉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산화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녹슨다라는 뜻이었고요. 산소를 제거해서 철만 얻어내서 이 순수한 철로 지금의 산업혁명, 교통혁명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얘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산화가 되고 얘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환원이 되는 거였고 여기서는 탄소가 또 여기 있는 산소가 개수의 변화가 늘거나 줄어서 얘는 산화하고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산화만 일어나거나 환원만 일어나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 셋의 공통점은 모두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에서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했고요. 구리와 산소의 반응은 구리의 연소 반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격렬하게 열과 빛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 연소, 산소와 결합해서 얘도 산화. 그 다음은 금속이 산과 반응하여 녹쓰는 현상. 녹쓰는 현상은 우리가 부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산화였고요. 과일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도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구리가 산소랑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 산화구리였는데요. 화학식으로 바로 쓸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구리는 혼자 있었는데 나중에 옆에 산소가 붙게 되니까 이런 과정이 산화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였냐면 원래 구리의 색깔은 붉은색, 근데 나중에 구리의 색깔은 산소랑 결합을 해서 검은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량. 맨 처음에는 구리 질량만 있는데 나중에 생기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왜? 옆에 또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메탄이 CH4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CO2하고 H2O였어요. 숫자 계산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수소 4자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자를 쓰면은 산소 2개, 산소 2개 총 4개가 돼서 앞에도 2를 써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 탄소가 옆에 보시면 산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산화반응이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철이 녹쓰는 과정은 철이 산화철로 바뀌어요. 이게 녹이에요. 녹. 붉은색의 녹. 근데 철이 산소랑 결합을 했으니까 얘도 산화가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 중에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이 실험이었죠. 산화환원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좀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먼저 할게요. 철의 재료는 산화철을 철만 얻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산소가 결합된 철이 있었는데 나중엔 산소가 없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환원이다 라는 거였고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산화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게 환원이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이 과정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산화구리와 탄소를 섞었더니 석회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석회수를 넣는다는 건 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나왔구나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식쓰면요. 산화구리, 탄소. 근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여기 있는 C하고 O하고 결합했으니까 남는 건 CU만 남는 거였죠. 그리고 개수 맞춰줬어요. 여기에 산소가 2개여서 이 산소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를 썼더니 구리가 또 2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CuO였던 애가 CU,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환원. 얘는 산소가 달라붙는 산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하면 산화구리의 색깔은 아까 했듯이 검은색. 그 다음에 구리의 색깔은 붉은색이라는 것까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요. 전자가 관여하는 이동의 산화환원도 있는데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거는 요 실험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여기 환산구리 수용액은 원래 푸른색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리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 얘기는 구리 이온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구리 이온이 왜 없어지느냐? 여기 있는 구리 이온은 전자 2개 부족하네. 얘가 전자가 하나씩 채워져서 구리로 석출돼서 여기에 결정으로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한테서 갖고 왔느냐?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전자를 제공해 준 거예요. 얘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왼쪽에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화학변화 두 번째는 산과 염기예요. 산의 정의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용액에서 OH-, 즉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얘는 신맛이 나고 쓴맛이 나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거. 얘는 반대죠.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하고 그 다음 유일하게 페노프탈레인과 반응해서 붉게 변하는. 그리고 얘는 마그네슘과 반응해서는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달걀 껍질과 반응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둘 다 플러스 양이온, 음이온 나눠지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했고요. 용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눠지는 거를 이온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온화 과정은
쭉 다 써 있을 텐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할게요.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황산은 이거 2개짜리하고 이거 하나짜리, 질산은 HNO3, 아세트산은 좀 길다고 했죠. 자, 여기 앞에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얘만 길어서 거꾸로 이쪽이 양이온, 음이온. 대부분은 다 앞에가 양이온, 음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 2개로 통째로 같이 다니는 애들이다라고 했어요. 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 있는 얘 수소이온 때문이고 각각들마다 특징이 다른 이유는 뒤에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염기성 물질도 이온화를 시키면요. 수산화나트륨은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수산화칼륨 KOH,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수산화마그네슘도 2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얘들이 2개라는 건 얘네들이 플러스 2가구나 라는 걸로. 얘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이쪽 뒤쪽에 있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과 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액의 액성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로 3개로 나누는 거고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아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지시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게 변한다. 이거는 반대로 외워라 라고 제가 했고요. 메트로렌진은 붉은색, 노란색, 페노프탈레인은 무색, 붉은색. 이거 중요했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빨주, 노, 초, 파, 남, 모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쪽에 3개가 몽땅 산성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이고요. 얘네들은 염기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페노프탈레인은 이거하고 다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얘만 붉은색이네 라고 하면 얘들은 염기성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BTB를 넣었더니 얘들이 몽땅 다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산성이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얘는 초록색 나왔었고요. 그 다음 얘들은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반응이 없었는데요.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여기서 기체가 발생했네 라고 하면 이게 산성이구나 라는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산과 염기는 둘 다 강한 성질인데요. 얘네 둘이 만나서 중성인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준합 반응이라고 했고요. 산의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고 염기의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이에요. H2개의 O가 하나 만나서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했고요. 우리 온도 실험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때 산과 염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렸습니다. 물질을 넣었을 때 온도의 그림이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된 양이 제일 많은 지점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저 위에 있는 걸 바탕으로 했었는데요. 총량은 12로 다 똑같아요. 하지만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이온은 2개, 여기는 10개 이렇게 돼 있을 때 물을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쭉 있다고 할 때 이렇게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가 2개, 결합 못하고 남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8개, 그래서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여기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 이렇게 돼요. 즉 물의 양이 가장 많을수록, 즉 중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수록 그래프에서 온도가 제일 높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실험으로 증명해 봤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는 중화반응의 이온은 산과 염기의 만남이에요. 위산 때문에 제산제 먹어서 중화시키고 산성화된 토양을 석회를 뿌려서 중화시키고 충치의 원인 물질인 산성을 염기성 치약으로 중화시키고 벌에 쏘인 벌의 독의 산성을 염기성 약으로 비린내에 있는 염기를 레몬즙의 산성으로 중화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